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보죠.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2학년 1학기의 마지막 화학 부분이요. 2학기 때는 화학이 없고 1학기 때 화학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자, 184페이지에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뭘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장, 그거 배웠어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대요. 그 입자를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자라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야. 자, 근데 요즘에는 쪼갤 수 없다라는 표현 잘 쓰지 않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책들도 있어. 같은 말.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래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원자가 한 종류야, 여러 종류야? 여러 종류야. 되겠어?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종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원소는 원자의 종류다. 그 원자의 종류가 100여 종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의 종류인 원소를 우리는 물질을 구성하는, 그래서 기본 성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H2O, 나 못 썼게, 물입니다. 되겠어? 이 물 속에는 몇 개의 원자 있니? 몇 개의 원소 있니? 값이 같아, 달라? 달라요. 원자 몇 개 있니? 그럼 원자 몇 개 있다 그래야 돼? 3개 있다 그래야 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니까. 그래서 원소기호 뒤에 있는 작은 숫자가 그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 한 덩어리 안에는 총 3개의 원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원소는 몇 개 있니? 라고 하면 몇 개라고 해야 돼? 2개. 왜? 원소는 종류를 묻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2종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되겠어? 원소는 늘 종류 묻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100여 개나 되는 많은 종류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쓰자.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썼던 원소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과학자들이 썼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소 기호의 틀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돌턴이에요. 돌턴이 제안한 대로 모든 원소 기호는 알파벳으로만 씁니다. 내가 알파벳으로 쓴다 그랬지 영어로 쓴다고는 안 했어. 됐어? 알파벳으로 쓰는데 그 알파벳으로 쓸 때 첫 글자는 뭘로 쓰는 게 맞아? 대문자로 쓰는데 이 첫 글자는 어디서 따와?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온 거야. 이름의 첫 글자에서 따오는 거고 대문자로 쓰면 돼 라고 얘기했고, 근데 겹치잖아. 겹칠 때는 두 번째 글자를 써야 되는데 두 번째 글자를 어디서 따와? 이름의 아무 데서나. 되겠어? 첫 글자를 뺀 나머지. 됐어? 아무 데서나 따오는 거지 이름의 두 번째 글자에서 따오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아무 데서나 따오되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뭘로 쓰는 거야? 소문자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안에 물질 속에는 원소가 몇 종류 있는 거야? 3종류 있는 거야. 왜? 대문자가 3개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쓰면 이 안에는 원소가 몇 종류 있는 거야? 2종류 있는 거야. 왜? 대문자가 2개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이 원소가 뭔지 몰라도 그 안에 원소가 3종류 있구나, 2종류 있구나,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돌턴이 원소 기호를 완성시켰니?
그건 아니야. 완성시키지는 못했어. 완성시킨 사람은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과학자야. 그래서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 형태를 완성시킨 사람은 베르셀리우스다. 되겠어? 자, 근데 이러한 원소들을 나눴더니 볼턴이 원소의 종류를 나눠서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우리가 뻑큐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뻑큐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가 아닌 애들 한자로 아니다를 뭐라 그래? 아니비. 그래서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비금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금속 원소가 많아요? 비금속 원소가 많아요?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외우지 않은 애들 중에 금속이 더 많아서 그래요. 됐어? 자, 이 금속 원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속 원소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짝반짝 광택이 있어야 돼요. 금속만의 고유한 광택이 있어야 금속이래요. 그쵸? 그리고 금속은 빨리빨리 옆으로 열이나 전기를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거짓말. 열, 전기, 도가 크다. 이게 금속의 조건이야. 됐어? 그리고 유리 같은 건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만 금속은 깨지지 않고 뭐하니? 얇게 펴져요. 되겠어? 그래서 금속은 때린다는 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압력을 가할 때 얇게 펴집니다. 그걸 멋진 말로 전성을 가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금속은 철사처럼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연성을 가져요.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어? 이 4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 금속이고요. 이 4가지 성질 중에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금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 안에는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 그죠? 같진 않지만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슷한 애들이 같은 줄에 오게끔 만들어 놓은 표,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 표, 그 표에 이름이 있어요. 이거 무슨 표? 주기율표입니다. 이 표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나타내서요,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설명한 거야. 되겠어? 자, 이러한 주기율표는 우리 알아요.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로줄 하고요. 그래서 네, 세로줄로 되어 있죠. 자, 이 중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고 읽어라? 네,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원소, 두 번째 가로줄을 2주기 원소, 세 번째 가로줄 3주기 원소, 이런 식으로 읽는데 되겠어? 우리 몇 주기까지 있어? 실제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풀버전이야. 우리가 외운 건 4주기까지만 외웠지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을 뭐라고 하니? 족이라고 하죠. 되겠어? 네. 자, 1쪽부터 몇 쪽까지 있게? 18쪽까지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꼬매나 아까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줄에 온다 그랬어. 그래서 같은 줄에 있는 애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있는 거야?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야? 같은 세로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족자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아이들이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자, 근데 딱 한 줄만 성질이 같지 않은 애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족이 있다? 딱 하나만. 누구? 1족. 1족 원소에 됐어? 성질이 비슷하지 않은 애가 딱 하나 섞여있지. 누구? 수소만. 나머지 애들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우리 아까 뻑큐 할 때요, 얘를 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금속인데 얘만 금속이 아니라서
다른 애들과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로 줄인 일족 원소를 설명할 땐 항상 수소는 제외하고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항상 수소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래서 금속인데 어떤 금속? 얘 별명이 알칼리 금속.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외우셔야 돼요. 알칼리 금속 원소예요. 이 뜻이에요. 자, 일족 원소의 특징이 4가지 있었어. 기억나냐? 일족 원소,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4가지 있었다고요. 첫 번째요. 대단히 딱딱할까 물컹물컹할까? 물컹물컹한 금속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단히 물은 금속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케이크 자르는 플라스틱 칼로도 잘 잘려 그랬어요. 되겠어? 네. 대단히 무르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밀도가 크다는 얘기일까 작다는 얘기일까? 밀도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밀도가 대단히 작아 이런 얘기야. 물컹물컹해요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요 누구만 보면 미친 듯이 반응해. 누구? 산소. 그래서 산소와 반응성이 커. 쉽게 풀어봐. 산소와 잘 반응한다는 건 쉽게 녹슨다 이 뜻이야. 되겠어? 쉽게 녹슨다 이 뜻이야. 그래서 내가 빵 자르는 칼로 잘랐을 때는 첫 번째는 금속 광택이 잘 보여. 반짝반짝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안에 까맣게 녹슬어. 그게 산소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되겠죠? 자, 산소뿐만 아니라 누구와 반응성도 클까? 물과 반응성이 크다. 이 얘기잖아요. 물과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야? 물과 물에 넣으면 잘 녹는다 이 뜻이야. 되겠어? 소금보다 빨리 녹아요. 되겠어? 녹으면서 기포가 막 발생해요. 마치 발포 비타민 녹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다 이 뜻인데 녹을 때 기포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기체? 무슨 기체를 내면서 녹을까요? 수소 기체를 내면서 녹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꼬매가 자 이렇게 물에다가 일족 원소인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거 덩어리 넣으면요 얘가 막 녹으면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에 수소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근데 수소인지 어떻게 알았어? 냄새나? 색깔 있어? 근데 어떻게 알아? 그쵸. 수소는 불꽃 갖다 대면 텅 하고 터지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포가 발생하는 곳에 불꽃 갖다 대면 텅 소리 나. 수소 나오네 이 뜻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았다고 쳐. 원래 물은 무슨 상태? 중성인 상태인데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으면 물 자체가 알칼리성을 띠죠. 알칼리성은 옛날에 썼던 말. 이거 요즘에 뭐라 그래요? 염기성을 띄어요. 이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일족 원소들을 녹이면 물은 염기성을 띈다. 그럼 물이 염기성 띄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초딩 때부터 썼던 지시약 넣어보면 돼요. 됐죠? 그 중에서요. 염기성은 자 만약에 BTB를 넣는다면 BTB는 노란색으로 바뀔 거고요.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물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염기성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요런 것들입니다. 되겠죠? 일족 원소들은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 금속이래요. 자, 그러면 18족 원소는요? 18족 원소에 누구냐? 불러. 헬륨. 그 밑에 네온. 그 밑에 아르곤. 이렇습니다. 되겠어? 18족은 네온. 그 다음에 헬륨, 아르곤. 얘네들인데요. 얘네들의 별명. 얘네들은 비활성보다
기체다. 그럼 느낌. 이 새끼들은 상태가 다 뭐라고요? 기체 상태라고요. 되겠습니까? 기체 상태입니다. 자, 이 비활성 기체는요. 원소 중에 가장 뭐하다? 그렇죠.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절대로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변하는 일이 없어. 되겠어? 다른 물질과 절대로 활발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뜻입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럼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으면 원소일 때도 헬륨이지만 물질이 돼도 헬륨 원자 그 자체로 있어요. 다른 물질과 절대로 결합하지 않아요. 되겠어? 네온도요. 아르곤도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이자 이 자체가 분자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꼬맹이들이 들고 다니는 헬륨 풍선에. 되겠어? 얘는 간판에 네온 사인, 얘는 형광등 속에 들어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모든 물질이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알았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모든 물질이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몇몇 개의 근원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어. 되겠어? 그중 첫 번째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물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근원에서 태어났어요. 이를 원소설을 주장했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원소는 지금 우리가 쓰는 원소라는 단어하고는 달라. 근원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랬다가 근원이 물 하나만 있는 건 말도 안 돼. 근원이 한 4개쯤 있을 것 같아. 누가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만물은 4개의 근원에서 태어났어. 그거를 우리가 사원소설이라고 하는데 4개의 근원이 뭘까요? 불러. 물, 불, 공기, 흙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를 믿고 모든 물질의 근원은 다 똑같으니까 조금만 자극을 주면 철이 금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누구? 연, 금, 술사들이 그랬어. 그래서 철이 금될 때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자극을 줬는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똑같다는 이 학설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모든 물질이 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면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입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철을 이루는 입자와 금을 이루는 입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자극을 줘도 철이 금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입자가 따로 있다는 걸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의 그래서 입자로 되어 있다는 입자설을 주장하게 된 거고요. 이 사람이 말한 입자가 지금의 원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이 같은 근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인 라우아지에가 됐어.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는 건 물은 원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은 뭐 될 수 있어야 돼? 분해될 수 있어. 되겠어?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물 분해 실험했다고 해서 그랬더니 물이 분해되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구나. 물이 이거 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철관이 있어. 아가야. 주철관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물 부었어. 주철관에다가 물 부었어.
누구? 말해. 수소만 나와요. 물은 선생님 H2O니까 수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산소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소는 안 나오죠. 왜요? 자, 산소는 분해되자마자 여기 주철관에 있는 철에 산소가 달라붙어 산화철로 바뀌는데 다 써버리고 밖으로 나온 건 철만 나온 거야. 아니 수소만 나온 거야. 수소인지는 불 갖다 대고 펑 소리 나는 걸로 확인한 거고. 되겠어? 자, 근데 요즘은 물 분해 실험 이렇게 하죠? 물이 들어있는 수소에다가 물이 가득 들어있는 실험관 2개를 덮어놓고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흘렸더니 물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기체들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물을 밀어내고 위에 기체들이 모여요. 이거 무슨 치환? 이 방법을 뭐라 그러지 아세요? 위에 있는 물을 기체로 바꾼다. 그래서 윗상자 물수자. 그래서 수상 치환. 위에 있는 물을 기체로 바꾸는 실험했어요. 수상 치환. 되겠어? 그랬더니요. 자, 기체들이 들어가면서 물이 쭉 빠집니다. 어느 쪽 물이 더 많이 빠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물어볼게요. H2O가 분해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거든요.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수소기체가 H2니까 2배 더 많이 나오겠죠. 자, 근데 수소는요 무슨 이온이야? 플러스 이온이야 마이너스 이온이야? 플러스 이온이죠. 얘는 전자 하나 잃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무슨 거로 끌려가겠어요? 마이너스 거로 끌려가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쪽에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물을 분해했을 때 수소가 훨씬 더 많이 생기니까 이쪽 물이 더 많이 빠져. 여긴 조금밖에 안 빠져. 그래서 이쪽에 물이 빠진 양이 40이면 이쪽에 물이 빠진 양은 얼마? 20밖에 안 돼. 되겠어요? 네. 무슨 극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소인지는 불 갖다 대면 폭소리로 확인했고요.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숙제 한번 확인하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빌드업도 우리 다 했었죠. 수업 시간에 185, 187 이런 곳에 있는 맞죠? 이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다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196페이지부터 197페이지 1번부터 11번까지 질문. 됐어요. 냉 넘길게요. 자, 198, 199에서 질문. 할 말 있어? 질문 없어? 오케이. 넘어가요. 자, 마지막 200, 201페이지 질문. 괜찮습니까? 네. 자, 그 중에서 현우는 여기가 시험범위니까 더더군다나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자, 질문 없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책을 살짝 덮으시고요. 항상 우리 반은 수업 시작하면은 주태 보거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꼬맹이 뒤에 있는 꼬맹이들이 1학년 꼬맹이들인데요. 오늘부터 같이 수업하게 돼서요. 엄마들 때리거나 그러면 죽여 이씨. 자, 내려넘겨. 우리 원래 꼬맹이는 오늘 과학 발표회를 하러 갔답니다.
정리하고 희원이는 할 수 있는 만큼 해.
시간 모자란 사람 손 없습니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채점해 보세요. 틀렸으면은 답도 거기다 체크해 놓으셔요. 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4, 5번은 2, 5, 6번에 2, 7번에 5, 8번 5, 9번 1, 10번 3. 네, 맞은 개수 메뉴에 쓰세요. 주원아, 응? 태경이, 이주, 윤재, 현우, 영우, 없고, 연서, 예준, 희원, 안 들려? 네. 자, 보시면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 4번 보시면요. 원소, 원자, 분자의 용어를 구분해서 바르게 쓴 거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원소는 원자의 종류이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디귿. 물은 수소, 원소 2개가 아니고 수소, 원자 2개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여기서 밑줄. 그냥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인데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성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분자라는 거 오늘 할 얘기이기도 해요. 자, 넘길게요. 5번.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왜 틀렸어요, 임식들? 자, 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 진도 나갔던 거고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책 펼쳐보세요. 이제 드디어 2학년에 있는 화학 맞지만 다음 주에 올 때는 꼬매나 3학년 1학기 오프 가져오면 돼. 아니 3학년 1학기 하이탑 가져오면 돼. 근데 3학년 거 하이탑이 아직 개정본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작년 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래서 네, 3학년 거 개정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204페이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아까 그 주기율표 펴봐. 지난 시간에요. 우리 주기율표 외웠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복습도 해드렸는데요. 주기율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뭐라고? 18쪽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할까? 여러분들 18쪽을 뺀 나머지는 다들 뭐하다?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여기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이들을 우리 뭐라 그러니? 그거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칠판도 물질, 우리 사람도 물질, 여기 있는 공기도 물질, 물도 물질 이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들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질은 왜 존재해? 얘는 안정적이라서 존재하는 거야. 그럼 불안전한 애들은? 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은 싸그리 불안전한데 존재하지 않아? 네,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지 모든 원소라고 안 하잖아요. 물질들은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원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18조. 얘네들만 안정적이라서 그냥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이자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불안정해서 물질이 될 수 없다. 그럼 물질이 되려면 다시 말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 안정적인 상태로 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려면 모든 것들은 다 안정적인 상태로 변해야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불안정한 애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 네. 그 방법을 배우자고요. 불안정해서 존재할 수 없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어떻게 안정한 상태로 변할까라는 얘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은요. 안정적이니 불안정하니? 이거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을 우리가 체외곽 껍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면 되니?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두 번째 껍질에 8개 꽉 채우고요.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만 들어가서 총 전자수가 11개 들어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근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겨우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외곽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 꽉 차지 않아서 얘 때문에 불안정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트륨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얘네들은요. 안정적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 얘기해. 안정적이기 위해서 어떡하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과감히 뭐하자? 버리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 꼬맹아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은 얘가 아니고 얘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8개로 전자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어서 일종 원소인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은 다 똑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는 양성자 11개에 전자가 11개 들어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아이만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트륨 원자라고 불렀는데 되겠어? 고개 칠판에서 떨어지지 마. 자, 전자 하나를 버리면 됐어? 양성자는 몇 개 되니? 전자 하나 버렸어. 그럼 양성자 몇 개? 그래도 11개야. 양성자는 절대 바뀌지 않아. 되겠어? 전자를 어떤 읽던 됐어? 자기의 원자 번호인 양성자의 개수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만 하나 버려서 전자수가 10개로 줄었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 이제 중성이 깨졌기 때문에 원자라고 부를 수 없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전자가 줄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가 더 세졌다. 이런 애를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자일 때는 Na 이렇게 써서 나트륨이라고 그냥 읽었는데 양이온이 되면 우린 양이온이에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원소 기호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나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야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양이온이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죠. 그중 얼마나 플러스가 세? 라고 하면 마이너스보다 양성자가 하나 많아서 플러스가 1만큼 센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1만큼 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생략해서 쓴다.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다 쓰세요. 일종 원소들은 모두 다
전자를 나트륨과 똑같이 한 개를 잃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오른쪽 어깨 위에 플러스 1과 양이온 표시하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은 모두 다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완벽해지려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족 원소에 해당되는 나트륨 옆에 있는 마그네슘은 어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입니다. 그러니 양성자가 12개 있고 전자도 12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마그네슘 원자인데 12개의 전자 배치 보면요. 가장 첫 번째 껍질 안쪽 껍질만 전자 2개 들어가면 꽉 찬 거고요. 나머지 껍질은 전자 8개씩 넣으라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넣어봤자 10개 넣은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겠네. 하지만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덜 찬 상태. 그래서 불안정. 되겠어? 그러면 이러한 전자 껍질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요. 6개를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 2개를 버리자.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도 나트륨과 똑같이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이 전자들을 버리면 전자가 들어있는 마지막 껍질은 두 번째 껍질 얘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꽉 차 있으니까 전자만 2개 버렸더니 완벽해졌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2개 버렸으니까 얘도 이온이 되겠죠? 무슨 이온? 양이온. 몇 가? 2가. 그래서 2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되겠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얘네들은 다 이가 양이온 되는 애들입니다. 아까 같은 족인 아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똑같아서 전자를 잃으려는 개수, 얻으려는 개수가 똑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같은 족끼리 우리는 이걸 전하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전하량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족이라서 플러스 1, 2족이라서 플러스 2. 알겠어요? 2개 버려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쪽에 있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플루오린입니다. 원자 번호 9번이죠. 원자 번호 9번인 플루오린은요. 양성자가 9개 있고 전자도 9개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전자 9개는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7개 들어가서 총 9개인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전자 채워야 되는데 7개만 채운 거죠. 덜 채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자,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얘네들처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다 버려? 7개 버려? 아니잖아. 8개 채워야 되니까 얘는 거꾸로 하나만 얻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오린은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 8개를 만들었더니 전자가 총 10개가 된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중성이 아니니까 얘도 이온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가 더 세졌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니까 전자를 얻을수록 마이너스가 세지는 거야.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야. 근데 몇 개 얻었어? 하나 얻었어. 그러면 1가 음이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은 생략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17쪽에 있는 모든 아이들 플루오린하고 염소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음이온 됩니다. 그쵸? 자, 17쪽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7개라서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1가 음이온 됐어. 그러면 16쪽인 아이들도 있겠죠. 누구? 산소와 항이온.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6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되겠니? 2개 얻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가 음이온이 되는
전하량까지 쓰십시오. 요번에 시험 범위인 학교들도 있죠. 저거 이온들의 전하량 잘못 써놓은 거 찾으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외우려면 미친 짓이죠.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주기율표에 같은 족 아이들끼리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드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더 얻어야 돼서 음이온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전자를 잃는 게 편해서 양이온 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은요, 양이온인데, 자, 원자일 때는 나트륨이라고 했고요. 양이온이 되면 원자 이름 뒤에다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나트륨이라고 읽지 않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읽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모든 양이온들은 원래 원소기호의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베릴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이렇게 부르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음이온들은 약간 이뻐 보이기 위해서 뭐 붙인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음이온들은 모모화 이온이야 이렇게 화자 붙이는 버릇이 생겼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플루오린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플루오린이 아니고 플루오린 화 이온이라고 붙이더라. 됐어? 그래서 음이온들은 대다수 모모화 이온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꼬맹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었는데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이거 뭐라고 읽어? 그쵸? 황화이온이야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이름 중 그렇게 촌스러운 아이가 2명 있어. 얘하고 얘. 됐죠? 자, 얘는 산소, 얘는 염소요. 자, 이렇게 끝이 소로 끝나는 이름이 그렇게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이 됐을 때요,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여기다가 화자 붙이지 않고 아예 소자를 띄고 붙인다. 그래서 얘네들은 산화 이온이고 염화 이온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래서 이온 써놓고요. 그래서 이름이 잘못 연결된 거 찾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로 산소화 이온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명 됐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드렸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율표 밑에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채우는 겁니다. 이제 요거까지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원자 하나가 이온으로 바뀌는 아이들도 있지만 꼬맹아, 완벽해지기 위해서 나 혼자는 안 돼. 다른 원자랑 결합해서 이온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원자가 2개 이상 결합해서 이온으로 하나의 이온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암모늄 이온입니다. 암모늄 이온은 질소 하나에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1가 양이온 됩니다.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양이온인 아이입니다. 암모늄 이온. 이름 정확하게 외우세요. 암모늄 이온. 되겠어? 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2번째는요. 그래서 채워 넣으셔요. 자, 2번째 뭐 써있냐? 수산화 질산. 네. 수산화 이온은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1가 음이온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하고 왔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한 비누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얘입니다. 1번. 자, 쓸 때는 항상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을 뒤에다 쓰고요.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습니다. 읽어. 네, 수산화 나트륨. 이게 비누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누를 만드는 원료의 이름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래서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질산 이온이 있고 황산 이온이 있고 탄산 이온이 있고 아세트산 이온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질산 이온은 꼬뱅아 이름에 답이 들어있거든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한 이온이란 뜻이야. 이해돼? 황산 이온은 황과 산소가 만나 있는 이온이야. 알겠어? 탄산 이온은 탄소와 산소가 만난 거란 뜻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질산 이온은 질소와 산소가 만나는데요. 질소 하나와 산소 세 개가 만나서 일가 음이온으로 움직이는 아이입니다. 질산 이온. 황산 이온은요. 황에다가 산소가 4개 결합해서 이가 음이온으로 움직입니다. SO4E-. 탄산 이온은 탄소와 산소가 만나는데 탄소 하나에 산소 3개가 결합해서 이가 음이온으로 움직입니다. CO3E-. 이 탄산 이온이 바로 탄산 음료 속에 있는 거죠. 사이다 콜라 속에 얘네들이 떠다니고 있어 톡 쏘는 맛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 식초를 아세트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아세트산 이온이 있습니다. C, H, 3, C, O, O, 마이너스 더럽게 길죠? 네, 얘입니다. CH3COO- 얘가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얘네들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교육표에. 그래서 얘네들까지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만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음이온이죠. 됐나? 그 중에서 황산하고 탄산만 2가죠. 나머지 다 1가입니다. 이해되겠어? 제대로 외워? 됐어? 외우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를 잃는 아이들이 무슨 이온? 말해. 전자를 잃으면 무슨 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이요. 나 완벽하지 않아서 존재할 수 없대. 염소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존재할 수 없대.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애들은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 안정한 상태로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고 전자를 얻거나 잃는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나트륨은요. 나 완벽해야 되는데 나 전자 하나 버려야 되는데. 자, 근데 원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이 있는 미시세계에서는 전자를 그냥 아무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를 버리려고 하면 옆에 전자를 그대로 얻으려는 아이가 있어야 그래서 전자를 주고 받을 수만 있는 거지 그냥은 못 버려요.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서 나트륨 1가 양이온 돼야 되는데 그 전자 누구한테 줄까요? 염소가요? 나한테 줘. 난 하나 얻어야 되거든?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 하나를 주면 나트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트륨 1가 양이온 되고요. 염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죠. 됐어? 자, 이렇게 되면 나트륨은 중성이었다가 갑자기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뀐 거고요.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서로를 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죠. 그래서 전자를 주고 받음과 동시에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철커덕 결합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바로 읽으세요. 읽어. 어디부터 읽는다 그랬어? 뒤부터 읽는다 그랬죠? 읽어봐요. 뭐라고요? 염화 나트륨.
뭡니까? 소금입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소금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양이온이 음이온한테 전자를 주고받아서 정전기적 이온에 의해서 됐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들이 결합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완벽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 이온으로 바뀌어서 결합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전자를 줘야 되는 애와 받아야 되는 애가 있어야죠. 양이온 되려는 아이와 음이온 되려는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양이온은 주로 누가 됩니까? 금속입니다. 되겠습니까? 음이온은 누굽니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은요, 불안정한 아이들이 안정적인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건데, 불안정한 누구와? 금속과. 됐어? 불안정한 비금속이 만나야만 할 수 있는 결합이 이온 결합입니다. 되겠죠? 다시 말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야만 이온 결합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중 나트륨이 누구였습니까? 뻥큐 안에 있죠? 얘가 금속입니다. 염소가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염화나트륨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이온 결합을 할 때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 이뤄야 되는데 나도 하나만 얻으면 돼. 둘이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야만 됩니다. 자, 근데 꼬맹아 봐봐. 만약에 마그네슘이 염소와 결합하려고 그러면 상황은 달라. 마그네슘은 무조건 전자 몇 개 이뤄야 되니? 2개 이뤄야 돼요. 마그네슘은요, 무조건 전자를 2개를 줘야 되는데 꼬맹아 생각해봐. 염소는 전자 몇 개밖에 못 받냐? 하나밖에 못 받아. 그럼 거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얘가 전자 2개 잃어야 되니까 얘가 전자 2개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가 음이온 될 수 있어? 이거 불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자 2개를 혼자서는 못 받으니까 또 다른 염소 하나를 더 데려와서 얘도 하나 받고 얘도 하나 받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 마그네슘 하나가 양이온 될 때 염소는 2개가 음이온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마그네슘 양이온 하나와 염화이온 2개가 결합한 거야.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하고 MgCl2 이렇게 쓴다고요. 자, 읽어. 뭐라고 읽어? 읽어. 염화 마그네슘이 된 거예요. 되겠어? 자, 이제부터 머리 제대로 써라. 자, 이때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에 염화이온 2개가 만나야 되는 거구나. 네. 항상 결합할 때 꼬맹아,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항상 0이 되게끔 결합합니다. 왜? 무조건 결합했을 땐 중성되어야 되니까. 근데 양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2고요. 음이온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결합해서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2가 붙는 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항상 결합했을 때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끔 개수가 필요합니다. 이해돼? 자, 그럼 하나 더요.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죠. 알루미늄은 13족 원소라서 얘는 전하량이 3 플러스입니다. 전자 3개 잃어야 완벽한 아입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양이온하고요, 염화이온이 결합할 거예요. 화학식 어떻게 쓸까요?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알루미늄이 3 플러스니까 염화이온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합니다. 개수 앞에다 크다랗게 쓰면 돼요.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얘 화학식 어떻게 쓰냐면 불러 A, L, C, L, 3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아입니다. 되겠어? 자, 이제부터 머리 돌려봐. 자, 그럼 저는요, 나트륨 양이온
난 결합시키고 싶어요. 화학식 완성하세요. 횟수 정확하게 생각해라. 화학식 완성해라. 꼬맹이들은 노트가 없을까요? 앞으로는 노트 들고 오셔서 필기하시고 그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네. 됐어. 주원아 불러. Na2O. 태경아 불러. NGO. 그 다음에 연서야 불러. Al2O3. 맞습니까? 이렇게 채우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걸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이온결합은 항상 그래서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뒤에다 쓰고요. 읽을 때는 거꾸로 뒤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결합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 결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플러스 1이었어요. 얘는 마이너스 2였어요. 합이 0이 되려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늘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플러스 1이 2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2가 붙는 겁니다. 되겠죠? 다시요. 얘요. 전하량 2 플러스 음이온 마이너스 2 그냥 그 자체로 합이 0이니까 얘는 군더더기 없이 1, 2였던 겁니다. 맞아요. 얘는 전하량이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인데 합이 0이 되려면 얘는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러려면 얘 2개 필요하고 얘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그래서 알루미늄 2개, 산화이온 3개 필요하구나. 그래서 Al2O3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이온결합이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결합해 있었던 아이들요. 자, 원래 얘네들이 결합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물에 넣으면 물은 그래서 남녀 커플이 돌아다니는 거 더럽게 싫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오면 무조건 양이온과 음이온을 딱 하고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돌려버려요. 붙어있던 아이를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따로따로 물속에 떠다니게 해요. 그걸 우리가 이온화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소금을 물에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나트륨 양이온하고요. 염화이온이 따로따로 뜯어집니다. 물속은.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려면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옵니다. 그럼 전선이 끊어지면 불 안 켜지죠. 근데 이 끊어진 상태로 이 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넣으면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예, 들어옵니다. 왜요? 물속에 있는 이온들이요. 다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온들이. 되겠어?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무슨 이온이 끌려갈까요? 네, 음이온들이 끌려가 다리를 만듭니다. 되겠어? 자, 마이너스 쪽으로 누가 끌려갈까요? 마이너스 쪽으로 양이온이 끌려가서 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이온이 떠다니면 전선이 끊어진 아이를 집어넣어도 이온들이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멋진 말 전해질의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싸그리 다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왜? 이온 결합되어 있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꼬마 정구의 불이 땅땅땅땅 켜진다. 알겠습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을 한 대표적인 소금이요. 소금은 고체일 때 선생님 그러면 이거 끊어진 거에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기 흘러요? 흘러요? 소금 덩어리를 넣으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물에 녹여 액체 상태인 수용액을 만들면 그때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물질들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100% 전해집니다. 알겠어? 이온 결합한 애들은 물질에 녹이면 무조건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줘요. 이해돼? 하겠어? 자, 근데 그럼 선생님 플러스 쪽으로 음이온 끌려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쪽으로 양이온 끌려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되죠. 왜?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니까. 됐어.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과학은 증명된 것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 쪽으로는 음이온이 끌려가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양이온이 끌려간다는 거 증명해 주세요. 그래서요. 이렇게 금속판에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 겁니다. 그래놓고 가운데 이온 결합한 물질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얘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근데 연병알 안 보입니다. 왜요? 너무 작고 투명하니까. 이온들은요 너무 작고 투명해서 실제로 이동하지만 안 보여. 그럼 그냥 몇 분이에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중에 양이온 중에서 유일하게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색깔이 있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그 색깔이 극으로 끌려갑니다. 마치 잉크가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게 보여. 되겠어? 누구냐면 양이온 중에서는 얘 누구게? CU 구리. 편의점은 아니야. 구리 양이온이에요. 구리 이온이요. 그래서 얘는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염화나트륨 떨어뜨리지 말고 색깔 있는 이온을 떨어뜨려봐. 그럼 그 색깔 있는 이온이 끌려가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 여기다가 구리 이온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라서요. 구리 이온이 끌려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게 어디로 끌려갑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갑니다. 아, 그러면 양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 맞네? 근데 그거예요. 또요. 음이온 중에서도 색깔 있는 아이가 있어. 누구? 얘 더럽게 어려운데. 근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우셔야죠. 예, 과망간이지산 이온이에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음이온인데 얘는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플러스로 끌려가. 아, 음이온은 플러스로 끌려가는 거 맞구나. 이거 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끌려가는 걸 색깔 있는 이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기에 반응하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물속에 있으면 전선은 끊어져 있어도 전기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하겠어요? 오케이. 오늘 내용이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10분만 끊었다가요. 그래서 네, 연결해